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며칠 전에 갤럭시 Z 폴드 4 아주 간단하고 짧게 제 사용 후기를 전해드렸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 갤럭시 Z 폴드 4를 거의 2주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후기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갤럭시 폴드 1세대부터 폴드 3까지 계속 메인폰을 폴더블 폰으로 사용해왔고 외형, 디스플레이, 카메라, 성능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릴 텐데 다른 사용자분들과 사용 경험이 다를 수 있고 당연히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형을 살펴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땐 폴드3와 별다름 없어 보이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테두리는 더 플랫하게 바뀌고 전체적인 후면 카메라의 크기가 생각보다 폴드3에 비해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베이지 색상으로 선택을 했는데 블랙은 폴드3랑 봤을 때 크게 바뀐 게 없다는 걸 크게 느낄 것 같고 그레이 그린은 너무 어두워서 이번에는 밝은 색으로 가보고자 베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무게도 263g으로 271g이었던 폴드3보다 8g 정도 더 가벼워졌고 두께도 접었을 때 0.2mm, 펼쳤을 땐 0.1mm 정도로 얇아졌는데 일단 무게는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게 별 차이 못 느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 써봐도 여전히 가벼워졌다는 체감은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두께도 아무리 접었을 때 0.2mm 얇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 못 느끼겠고 특히 케이스를 끼니까 더 큰 체감이 못 느껴지더라고요. 힌지 부분이 더 플랫해지고 두께도 줄어들었다 보니까 그립감이 폴드3에 비해 굉장히 더 좋아졌고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가로 길이가 조금 더 넓어졌다 보니까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해지지 않았을까 했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한 손으로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화면 같은 경우 저번에 태스크바 때문에 버튼식 내비게이션 바에 여백이 좁아지게 되면서 잘못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잘못 누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군락을 통해서라든지 실험실 기능을 통해서라든지 여백을 제가 직접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스와이프 제스처를 폴더블에서 사용하는 걸 선호하지는 않아서 갤럭시 폴드 1세대부터 버튼식 내비게이션 바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폴드3 사용할 때 계속 접은 상태에서 보관을 해두면 주름이 점점 움푹 파여지고 눈으로 봤을 때 체감적으로 주름이 엄청 커져서 잘 때는 항상 화면을 펼치고 자는데 이번 폴드4 같은 경우 항시 접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름이 폴드3처럼 크게 파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폴드4도 오랫동안 접어두면 파여지기는 합니다만 한 3-4시간 정도 펴두고 있으면 원상복귀가 될 정도라서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성능을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늘은 바로 성능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전력 효율성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돼서 그런지 배터리도 폴드3보다 더 오래가고 충전도 빠르고 최적화도 훨씬 더 잘 되어서 성능 때문에 버벅거린다든지 그러한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폴드3를 1년 동안 제가 써보면서 느낀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 이상하게 내부 화면에서 화면을 켜고 잠금 화면에서는 120Hz 주사율로 출력되지 않고 60Hz로 출력이 되면서 알림 같은 거 확인하려고 제스처를 취할 때 버벅거리는 현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에 상단바를 내릴 때도 버벅거릴 때가 있었고 당연히 사진 찍고 할 때 셔터렉도 심하고 보조 배터리는 항시 필수로 들고 다녔었고 안 그래도 벽돌 두께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두꺼운 보조 배터리까지 들고 다니려 하니까 불편했고요. 그런데 이번 폴드4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개선이 돼서 제가 크게 마음에 들었었던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성능 부분이었습니다. 앱과 앱 간의 전환,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웠고 멀티태스킹도 버벅임 없이 가능하고 셔터렉도 폴드3보다 훨씬 나았고 배터리도 폴드3랑 같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효율성에서 크게 개선이 돼서 그런지 한 번 충전하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쓰기에는 충분한 정도였습니다. 폴드3는 0%에서 100%까지 충전 시 삼성 정품 고속 충전기 기준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걸렸었고 이번 폴드4 같은 경우 0%에서 100%까지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내로 완충이 가능했습니다. 집 내부 외부 상관없이 항상 5G를 사용했고 밝기는 자동 120Hz 항시 사용하고 내부 화면을 위주로 사용했을 땐 8시간 정도 사용하고 내외부 화면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을 땐 8시간 반 심지어 9시간까지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임한다 하면 클래시 오브 클랜 정도 간단한 게임만 했고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시청,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및 웹서핑을 위주로 했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침 9시 정도에 집에 나가서 오후 6시, 7시에 집 들어와도 문제없이 쓸 정도 했어요. 싱글코어 같은 경우 1300점대 초반, 멀티코어는 3900에서 4000점대를 넘기는 정도였고 확실히 TSMC에서 양산한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돼서 그런지 오히려 GOS를 끄고 벤치마킹 했을 땐 점수 변동이 더 심해서 그냥 GOS를 냅두고 사용했습니다. 성능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꽤 만족하면서 사용했고 안드로이드 12L, TSMC의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의 조합이 이번 폴드4에서 아주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폴드3 카메라를 사용할 때 결과물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아이폰 13 프로와 S22 울트라를 제 서브폰으로 들고 다녔습니다. 특히 폴드3에서 영상 촬영은 아이폰에 비해 처참한 수준이었었고 사진 같은 경우 촬영하면 뭔가 색감이 한번 세척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폴드3에서 했던 HDR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 이번 폴드4에는 50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가 탑재되고 마운 카메라도 3배 광학줌으로 기존 2배 광학줌에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됐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폴드4에서의 HDR 후처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엄청 밝고 뚜렷하게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플레어 현상이 S22 울트라 또는 폴드3에 비해 더 심하더라고요. S22 울트라 메인 카메라에 탑재된 슈퍼 클리어 렌즈가 이번 폴드4 후면 트리플 카메라에 탑재됐고 S22 울트라에선 이 렌즈로 인해 고스트 현상이나 플레어 현상이 크게 개선됐었는데 반면 폴드4는 야간 촬영할 때 가로등이나 전광판이 있는 곳에서 촬영하면 HDR 후처리와 같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플레어 현상이 심해서 전체적인 사진 결과물을 망칠 때가 있어요. 굳이 가로등처럼 빛이 확 비춰지는 배경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건물 주변에 빛 번짐을 보실 수 있고 글자 같은 경우도 많이 번져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좋지만 플레어 현상만 차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서라도 개선을 해줬으면 아주 완벽할 것 같아요.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도 아이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에 촬영하기엔 나쁘지 않을 정도로 손떨림 보정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됐지만 S22 울트라처럼 모션 블러 현상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떨림 보정 때문에 그런지 EIS로 자르는 크롭 비율이 폴드3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르는 비율이 크면 영상 촬영할 때 흔들림이 덜 나타나는 반면 크롭하는 방식이다 보니 폴드3보다 화질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도 하죠. 그래도 폴드3보단 크게 개선된 게 확실히 체감됐었고 전반적으로 제 마음에 쏙 들어요. 하지만 플레어 현상은 진짜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폴드3 처음에 리뷰하면서 폴드3는 삼성이 생각하는 진정한 폴드 1세대가 아닌가 했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폴드4 같은 경우 진정한 폴드 2세대 정도로 폴드3에서 있던 큰 단점들을 보완해 나갔고 저는 솔직히 칩셋 그리고 카메라만 봐도 충분히 폴드3에서 폴드4 구매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아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폴드4가 제 메인폰이 될 듯하고 곧 이번 9월 중순에 나오는 아이폰 14 프로는 제 서브폰이 될 듯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